네, 그러면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입시 설명회는 이제 중등 학부모님 대상으로 예비 고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이 중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오름 허브예요. 그래서 이름을 만든 계기가 사실 저희의 수업 방향에 있는데요.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향이 저희는 무조건 정석의 방법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대치 같은 거랑 대치랑 지금 대치랑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다 정도겠죠. 정도인데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스킬 쪽으로 빠지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에 고3 육모의 탈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스킬을 가르치는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2주 후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근본적인 실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고3 육모, 고3 구모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내신 대비를 특히 고등부를 할 때는 고등부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을 대비할 때 그냥 당장 문제풀이에 급급한 건 사실은 발등에 불만 끄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저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름이 오름 허브인 이유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 성적 향상의 중심에 서 있고자 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한 과목에서 약간 이렇게 속도를 받으면 다른 과목까지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과목에서 자신감을 얻고 한 과목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통하네? 성취를 느끼면 전반적인 공부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을 시작으로 다른 전반적인 공부의 습관까지 잘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등부 친구들도 당장 중등 내신만 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고등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서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부랑은 다르게 이제 내신 중간중간에 요 수능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신 변형 문제가 들어가고, 중등부는 아예 월요일 수업이 내신이면 수요일은 고등 준비, 수요일이 내신이면 월요일은 고등 준비, 이렇게 아예 요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당장의 내신 점수뿐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까지의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요 이유에는요, 이제 요 고등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요 고등부 내신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렇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매년 겪는 게 중3까지 전 과목 저는 95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중3까지 전 과목 올 A에 올라고 한 친구가 근데 심지어 그거를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막 이렇게 자기 주도학습이 뛰어나서 내가 온갖 교재 도움만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향동 고임에도 불구하고 70점대가 나오는 현상이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장 지금의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학원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지금 현재 배치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배치가 하나하나 입시 결과가 나오고 하나하나 교육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 커리큘럼에도 자연스럽게 현지의 트렌드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단순히 지금 수강하시는 혹은 수강하시지 않으셔도 그 과목에 대한 정보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갈 때까지는 아이의 공부, 학부모님의 정보력, 학교까지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챙겨 가시길 바라는 방향에서 결국 목표는 입결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주 저희 학원 블로그에 가시면은 저희가 설명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수치들이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되게 훌륭한 것들이 많고 지금 대치에서도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어서 모든 수치를 저희가 설명회에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치들은 조금 여유가 되실 때 이동하시면서 블로그 한번 보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슈 설명회 같은 경우는 현재 대입 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 전형이 어떻고, 그리고 이게 지금 중등부를 학생으로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받으실지 갈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게 고등 내신하고 수능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역시 요 1번 항목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과외, 윈터스쿨, 단과, 관리형 독서실의 장단점을 분석해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윈터스쿨에 맞지도 않고요. 무조건 저희 학원 같은 단과가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아이의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특징과 수업의 특징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A는 먼저 오신 분들이 한해서 먼저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Q&A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강선 선생님도 설명에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이 대원외고, 특목고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뺄 수가 없으셔서 전 저녁 수업인데 낮 수업이셔서 강선 선생님은 12월 달에 입시 설명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고등부에는 지금 강성원 선생님하고 저 그리고 황규영 선생님 계시고요. 중등부에는 저도 중등부 수업을 하고요. 유지영 선생님하고 황규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선생님으로서 일경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요분은 저희가 예약제를 통해서 주말에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고3 학생들 한해서 고3하고 고2 학생들 한해서 어떻게 여름방학 준비해야 되는지 내 세부 특기사항 혹시 추가로 필요한 거 없는지 그리고 입시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수시 지원까지 컨설팅을 이미 진행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 이제 중등하고 고등부 대상으로도 저희 컨설팅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환기 필요해서 냉방을 조금 켰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중등부는 이번이 성적이 나왔고요. 여름방학도 기항을 해서 이렇게 성적을 좀 잘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과 많은 성적의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번 카테고리 현재 대입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 내용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교육 정책은요 4년 예고제 실행을 합니다. 지금 중2, 중3 학생들은 이미 사실은 이제 지금 중3 친구들은 특히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 중2,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이미 2월 말에 현재 예비 고일과 큰 차이 없는 과정으로 픽스가 됐고요. 지금 중2 친구들 학부모님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중2, 네. 지금 중2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교육부에서도 의도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약간 지금 조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중2는 근데 요거를 막 갑자기 바꾸기는 막 어렵지만 지금 현장과 교육부는 1년만 하고 그만둘 수 있어 라는 약간 바뀔 수도 있어 라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사 약간 쓱 넣어놓고 어떤 반응인지 보고 간 다음에 학업 반응인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정책이지만 지금 요 1년이 안 됐죠. 지금 딱 1학기 하고 시험 3번 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이따가 같이 나올 텐데요. 원래 지금 고2 친구들까지는 9등급제여서 내신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게 4%고요. 지금 고1 친구들, 지금 중3 친구들, 중2 친구들이 할 고교학점제는 1등급이 10%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을 1등급에 맞는 비율이 2배가 돼야 되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체도 그렇고 대체가 아닌 지역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 줄어들어서 당황한 거죠. 이러려고 낸 게 아닌데 이렇게 평균이 더 줄어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우리 1등급 다 같이 받아서 학점 부담 좀 덜어보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대학들이 미리 그럼 정성평가 준비할게. 고교학점제 하면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9등급제보다 더 타이트한 경쟁이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과부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없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게 당장 중2부터인지 혹은 초등으로 내려갈지는 시기를 좀 조율을 할 거지만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근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면 또 바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지금 요거는 유지입니다. 요거는 지금 고3부터 지금 중1까지 요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9개의 카드입니다. 6개 수시고요. 3개 정시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2028년도 지금 고1 친구부터는 교과 전형이 대폭 축소입니다. 요게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학종이라고 하고요. 요 세 가지를 크게 수시라고 하는데요. 막 어려워요. 입시를 보시면은 뭐 르네상스 전형, 뭐 허브 전형, 무슨 뭐 네오 무슨 어쩌고, 그다음에 언더우드, 하스 이렇게 대학별로 전형의 이름이 약간 이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근데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는 내신만 보는 거, 학종은 내신 플러스 세트 비교과 보는 거, 논술은 논술 보는 거인데요. 여기에서 요 유형이 줄어듭니다. 거의 실은 지금도 이미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요 유형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지금 고1 친구들, 중3 친구들, 중2 친구들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를 챙겨야 한다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러프한 퍼센트가 전체 입시생의 수능에서 40%, 논술 10%, 종합교과 50%인데 얘가 조금 더 줄어들 거고요. 여기에서 비율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비율 변화는 여기 한면 보시면은 거의 4월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준비할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과 우선순위는 이때 결정됩니다. 이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2 4월까지는 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고2 4월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는 아시고 고1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고1부터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라인까지가 마지노선인지 정해야 됩니다. 여기 절대적이지 않아요. 스펙트럼이어서 이 학교의 순위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유가 요 단위별로 비슷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개수나 혹은 전형의 특징이 요 라인별로 비슷해서 이렇게 그냥 쭉 내가 어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라고 마지노선 정하시고 그 위로 준비하시는 게 고1에 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비율이 약간씩 변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재수생 포함해서 한 3.6% 정도가 의치한 그다음에 스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율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은 이제 1사학년, 1사학번 이 친구들은 1%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수행으로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험하다이고요. 수시에서 보시면은 사실 특목 자사에게 유리한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피해서 입시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역시 지금 당장 고민하실 게 아니라 고2 4월과 고3 4월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막 겁을 먹으시거나 이름이 너무 어렵고 다양하니까 힘들어라고 하시지 마시고 별거 아니야, 이거 4개 중에 하나야 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지금 학년에서 권장드립니다. 워낙 전형이 많아서 하나하나의 예시를 그냥 조금 개괄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학년은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뭐냐면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수능은 9등급을 유지합니다. 지금 중3까지는 확정이고요. 중2도 사실 요거는 확정일 겁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과목 분류가 있는데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 거의 차이가 없고 탐구 영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등급은 이렇게 4%, 11%, 23%, 100%까지 어떤 거를 내신에서만 10%부터 100%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2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을 갈 수 있다. 그러니 교육청 의도가 너네 쉽지? 였는데 막상 애들 성적 까보니까 더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시죠? 무적 상대평가인데 왜 그럴까는 시험 유형과 시험 범위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그 이유가요.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 유형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요걸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비교과에 들어가는 게 특기활동, 동아리,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게 거의 내신만큼의 점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친구들은 이것보다 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학교에서 내는 수행평가의 양과 세분특기의 양과 진로 탐색의 양이 거의 시험 한 개의 양이 돼버린 거죠.
그럼 애들의 입장에서 지필평가는 10%가 됐는데 지필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저 내일 수행평가 발표 4개 있어요. 저 이거 원서 써가래요.를 시험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면상으로 지필평가 10%인데 오히려 내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훨씬 늘어난 거죠. 요것 때문에. 근데 얘가 향동고는 적은 편이에요. 향동고는 요 수행평가나 세부특기나 진로탐색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지금 고1 애들이랑 고2 애들은 막 벅차하는데 사실 대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게 막 거의 한 과목처럼 들어가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애초에 교육청의 정책이 요거 비율 높이는 거 그 정책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은 이게 현재 고2보다 고1이 더 힘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성이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듭니다. 지금 고1 너무 힘들어요. 애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쉬워진 것 같았는데 더 어려워진 거에는 첫 번째 비교과의 영향, 수행평가의 영향이 좀 있고요. 심지어 그 수행평가를 조금 이제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향동고를 가시든 어딜 가시든 저는 건강한 학부모님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어느 정도는 압력을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학교들은 수행평가 기간을 시험 끝으로 가져가요. 시험 끝나고 합니다. 근데 향동고는 시험 3주에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밤을 맨날 새요. 근데 사실 이거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행평가를 끝내면 그걸 점수를 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정 기간이 사실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라는 사실은 이제 의도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시험 준비를 할 때 너무 힘들어해서 약간 요 정도의 의견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학교 선택이지만 어느 정도 요런 건 좀 필요한데 향동고는 지금 고1까지 학부모님들은 너무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의견을 내지만 반영을 안 하면 대치에 대원내거나 학문고 같은 경우는 반영할 때까지 근데 이제 한 번 하시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라는 시스템이 저는 학교의 어게인스트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시스템이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의견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학년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할 때 건강한 의견은 저는 학교와 학부모가 같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향동과 좀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학기 초에 하면 좀 편해요. 근데 대원외고도 시험 끝나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학기 초에 걸어요. 그러니까 요런 약간 유도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의견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고교학점대로 요게 좀 과한 편인데 그거를 시험 3주 전에 하는 거는 아이들이 모든 걸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 기간만 조금 1, 2주만 빨리 혹은 아예 시험 끝나고 요 정도의 의견을 다 같이 내셔도 저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좀 쉽게 이 과정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시험이 4주 남았는데요. 지금 막 수행평가 제출하고 시험 보고 막 밤새가지고 아티클 쓰고 문장 암기한 다음 다음 주에 시험 보고 근데 또 애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꼭 수행평가 끝나면 나오잖아요. 저 점수 채점 잘못됐어요. 저 이거 정정해 주세요. 저 이거 다시 보고 싶어요.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아이들이 에너지를 씁니다. 당장 지금 지필평가 준비하기도 힘든데 신경 써주는 에너지도 좀 분산돼서 전 좀 항상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이번 향동고일을 겪어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예 말씀해 주셔야 반영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고교학 성적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과목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현재 고3, 고2 친구들은 이 과목 중에 2개 오릅니다. 지갑은 안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인문계가 아닌 이제 특성화고일 거고요. 과학 8개 중에 2개, 혹은 9개 중에 2개, 혹은 요즘은 교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2, 고3은 그래서 저는 과학 2개 힘들어요. 저 사문 하나랑 사회 문화랑 뭐 생명할게요. 도 하고요.
이과 친구인데도 생명을 2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이과 지망하는 친구가 요건 한 달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중3, 그 다음에 고1 친구들은 요게 의미가 없이 그냥 요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고1 때 보는 내신 과목의 모든 내용이 수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생활, 통합학. 그래서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약간 이번 여름방학 전에 작년 여름방학 전에 이거 넣을지 말지였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수랑 기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미리 미적분 2를 준비한다? 그거는 이제 이 바뀐 수능을 적용하지 않은 커리큘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결정하실 때 이 커리큘럼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꾸 바뀌어가지고 조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이어서 들어간다고 했다가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서 내신에서 유리해져요! 의 기준으로 교육청 교부자료예요.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편할 거야! 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들을 시작하기 전 작년 여름방학에 전국 단위로 대규모 간단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배포를 했는데요. 막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학교별 고사가 생기진 않겠지만 면접과 정상평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내신 논서술 평가가 추가가 좀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들을 봤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굵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서술형 확 증가하겠다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고1 친구들 제가 휘문고, 중동고, 숙명여고, 향동고까지 봤을 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서술형이 막 늘었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서 조금 더 추가인데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고1 내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술형 준비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외국 학교처럼 에세이 쓰나?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원래 서술형을 안 내던 학교가 내게 된 건 맞아요. 근데 향동고는 원래 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반영을 내고 원래 영장을 내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크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학들의 예정도 안 좋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사실 대학의 제일 좀 안 좋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영향력을 저희가 과목별로 좀 볼게요. 그래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확통이라는 부분이 내신에서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능에서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수능은 지금 확통이랑 미적 중에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미적하고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난 수학 괜찮아 라고 하면 확통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확통이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에요. 미적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표준 점수가 좀 낮아요. 확통.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능은 공통 수학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뉘던 게 내신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신에서 이 분야가 들어갈 때 점수가 좋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과를 갈 거면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능이 쉽게 말하면 수능이 퉁 쳐졌어요. 탐구가 퉁 쳐지고 그 다음에 수학도 퉁 쳐지고 국어는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이 수학하고 과학의 영역에서 퉁 쳐진 것 때문에 수능에서 네가 이 전공에서의 적합성을 볼 수 없으니 내신에서 볼게 입니다. 그래서 내신 완전히 버리는 게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이미 좀 옛날에 입시가 원래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으면 연고대가 따라하고 그 다음 주 따라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미 고교학점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순간부터 그 다음 연도에 정성평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순으로 지금 대부분의 상위 학교들이 정성평가 추가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 교과목의 특정 과목 얼마나 잘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걸 대비하는 게 지금 고1, 중3, 중2 친구들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요런 차이 말고 내용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순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가 원래 중1에 없던 내용을 중3에서 중1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중2에서 용어가 약간 바뀌었고요. 중3에서 원래 없던 내용이 고1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부모님들
요거는 최대 최소가 원래 없었고 고1에 있었는데 이걸 내려오는 거라서 요거는 다시 점검하시고 올려보내셔야 됩니다. 올려보내는데 네, 요런 게 있고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요런 왔다 갔다의 차이가 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뒷부분에 강조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 고1을 준비할 때 영역별로 꼭 챙겨야 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제일 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 사회는 그나마 할만해요. 통합 사회는 그냥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데 통합 과학은 정말 애들 죽 써버립니다. 그래서 통합 과학 중에서도 물리 파트랑 화학 연산 파트, 그다음에 생명 파트 이 세 가지 파트에서 계산이 필요한 파트들은 그냥 일반 지금 중등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그 전에 공부하고 들어가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치는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한다고 했을 때 중1부터 공통과학의 계산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학의 좀 약간 향도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대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1인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까지는 사실은 거의 단순 암기의 영역이에요. 크게 뭔가 이렇게 공부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읽고 내용 정리하면 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통과학에서 특히 계산하는 부분들,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에서 계산하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하는 파트들은 방학 한두 번으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물리 머리가 트인 친구들은 방학 한두 번으로 바로 푸는데 대치는 약간 모든 걸 끝내놓고 고등부를 올려보내는 학생이기 때문에 중1부터 이 공통과학을 미리 깔아서 중등 내신을 하면서 중등 내신을 한 달만 하고 그냥 아예 쭉 물리, 화학, 생명, 역학 풀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긴 했습니다.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공통과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신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가장 변화가 크고 가장 아이들이 단위수에 비해서 공부의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하려는 영역들을 조금 봐야 되고요. 영어는 가장 영향력이 적습니다. 영어는 고교학점제든 뭐 그거든 1등급의 비율이 4% 10% 된 것뿐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영어가 언제 꿀 같냐 하면 최저학력 기준 맞출 때 그래서 이제 6목 끝나고 9목 끝나고 쌤 수학 1등급이랑 영어 1등급을 퉁쳐준대요. 저 영어 할게요. 그걸 근데 그때 하면 좀 늦습니다. 그때 하면 가능은 하지만 많이 힘들어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거의 구세주 저 영어 고3 때 영어 최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부 제출 기사에 들어간 내용과 교육부 공지에 올라간 내용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몇 학년에 뭘 하는지 그래서 요겁니다. 있습니다. 저희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 보시면 요거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죠. 올해 중1이랑 고1만 고교학점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1이다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가 중2다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가 내년 중3이다 고교학점제는 맞지만 교육과정은 2015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2015년도에서 2021로 바꿨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빼고는요 그냥 요 차이예요. 약간 여기 있던 게 일로 들어갔고 사람이 약간 그림이 바뀌었고 약간 구성이 조금 더 프렌들리해졌고 이 정도의 차이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궁금하실까봐. 근데 요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해당이 없으셔가지고요. 학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전부 고등학교와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이전 교과서, 이게 개정 교과서, 이게 이전 교과서, 개정 교과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난이도가 물론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조금 최신 토픽들 이제 약간 되게 옛날 토픽이었다가 조금 AI 나오고 이런 식으로 토픽을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어법에 있어서 원래는 조금 정형화된 어법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고1 모의고사부터 원래 있던 어법이 아니라 조금 실제 회화에서 쓰이고 실제 조금 쓰이는 것들은 추가됐다. 근데 정말 단원에 한두 개?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쓱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첨단학과라고 해서 지금은 좀 이르세요. 지금은 좀 이른데 지금부터 미리 나는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미리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갈지라고 할 때 전격적인 공개만 보지 마시고 예를 봐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번에 서울대 간 민효진 학생도 요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대체는 조금 발빠른 학부모님들은 미리 세팅을 예로 합니다. 고1 세팅부터. 그래서 요 부분이 신설이어서 이때는 서울대가 충원이 안 됐어요. 심지어 미달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줄 몰라서 지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요런 전공이 있다. 근데 보통 이제 AI, 데이터인데 지금 전통적인 공대의 수는 주는 편이고 요쪽이 30%까지 늘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경쟁률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률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첨단학과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학교별로. 이게 신설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고민을 하실 때 근데 요거는 지금은 조금 이른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거 첨단학과구나.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마트 여기로 갈까요? 뭐 AI 융합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 산업융합. 그래서 사실은 옛날처럼 전통적인 생명공학, 화학공학보다 지금은 융합 다 컨버전스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한창 핫한 유전자 편집도 생명화학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류를 넘어서서 지금 정말 필요한 쪽으로 가자로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요게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지금은 좀 이르시지만 고민을 하실 때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입결에 유리합니다. 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요거는 똑같을 겁니다. 지금 고1 그 다음에 중3, 중2 친구들도 이제 종합이 훨씬 많은 거인데 이 비율을 보시면 수도권일수록 교과가 적고요. 비교과가 비수도권일수록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학교일수록 한 개만 안 본다예요. 높은 학교일수록 내신만 보지 않고 내신 플러스 뭘 볼 거야 이 소리예요. 근데 사실 지금 중3 친구들은 교과가 더 전별할 예정이어서 그렇구나, 지금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세특이 뭐야? 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신 플러스 예를 봐요. 너가 교과 성취 수준,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봅니다. 성적이 올라가 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이게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딱 있는 게 과제 수행 내용. 그러니까 요걸로 점수를 좀 주겠다라고 해서 수행평가를 막 하는데 그 수행평가를 시험 3주 전에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서 내면 됩니다. 내가 수행평가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써서 주고 이렇게 써서 주는데 사실 대치 같은 경우는 이 세특의 내용을 아예 학생한테 써오라고 합니다. 너 이번에 수행평가 한 거 학기 말에 구글 폼으로 제출해. 그럼 내가 그대로 써줄게. 그럼 대치는 그래서 내가 세특한 거, 내가 한 거 가지고 가서 컨설턴트나 혹은 학부모님이 써서 냅니다. 그럼 그대로 써줘요. 약간 대원외고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근데 향동고는 써주세요, 그냥. 자기가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향동고도 학생이 내게 약간 포맷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대원외고처럼 복붙해줄게는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부탁할 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수행평가 그냥 하지마 1번 하고요. 수행평가 할 때만 이런 거 해요. 학교에서 이번에도 수행평가로 너 이번에 인상 깊게 읽은 영화 선정해서 소개 글 써봐 라고 하면 노트북, 로맨스 감독님 거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생명공학과 갈 거면은 이번에 나온 유전자 편집 기술을 옛날에 활용했던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로 뭘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보면은 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에서 영화 앤트맨과 앤트맨 와스프를 보고 양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 양자 물리학에 대해 조사함. 그럼 내가 이걸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근데 이건 대치도 그래요. 대치도 풍문고 중산고 안 챙겨줘요. 경기고도 안 챙겨줘요. 요거는 학생들이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잘 들어간 내용을 먼저 써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수행평가한 다음에 그 수행평가한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검토를 하는데 지금 3학년 이번에 수능 보는 행정부 학생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IST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가서 너가 거의 진짜 울어야 돼 했는데 어쩔 수 없죠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걸 왜 부모님도 가만히 계셔 했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끝났대요 라고 하는데 안 끝났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약간 번거로울 뿐. 그래서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학기 끝날 때마다 우리 애 거 잘 되어 있나, 그리고 부족한 거 없나, 그리고 얘를 선생님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선생님은 약간 월권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대치도 풍문고 그 노른자에 있는 서울대 40명 분의 학교도 한강 나오는 그거 풍문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풍문고도 이번에 세특 저 키워드 추가해주세요. 뭐 내용 쓰고 싶어요 가져갔는데 이거 월권이야, 이거 내 권이야 하고 거절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쓰기 전에 미리 제출할 때 포스트잇에 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던가, 아니면 애초에 수행평가의 포맷에 실은 이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동기, 그 다음에 선정 이유, 선정 결과, 나의 탐구 과제, 이 키워드로 있으면 나 여기에 있는 거 써줄게요. 근데 막 써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써가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되니까 4% 10%씩 넣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1등급이. 이거를 시험 3주 전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담이 이렇게 과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고 이거를 요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뭐 행정부가 막 아예 엉망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챙겨주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모든 과목과 모든 선생님이 하진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과목과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추가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지적해서 애를 너 세탁 쓸 거 없으니까 손은 못 써와 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같이 써주세요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요거는 조금 우리 아이의 세특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고 추가로 조금 손길이 필요해요. 이거 애들이 혼자 못합니다. 이거 되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대체 애들은 아무도 혼자 안 합니다 이거. 근데 행동을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거절할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뺏어서 보셔야 됩니다. 연락하실 수도 있으세요. 세특. 그래서 요거 애들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항상 그 세특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준비하는 시기가. 그 준비하는 시기에 제가 세특 모범 사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년 합니다. 그때 오셔서 보시고 애 걸 보셔야 돼요. 잘 하고 있는가, 뭐 하는가. 그리고 수행평가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업에서 이제 뭘 못 해왔어. 근데 수행평가 그럼 보내요. 수행평가 먼저 하라고. 그럼 들어가요. 메모에. 다 내일 수행평가, 이번 주 수행평가 기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라도 이렇게 잘 하고 있나, 혹시 못 챙기지 않았나 라고 좀 도움의 손길을 먼저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기에. 혼자 못합니다. 근데 혼자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서 막 쌤, 저 뭐 할까요? 딱 끝나고 앉아가지고 쌤 추천해주세요 하고 첨삭 받아가고. 그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는데 정말 극소수고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아 맞다 수행평가 이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조금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약간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저 이번에 서울대 간 언니 오빠 보고 싶어요 하면 막 보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제 아이의 성향을 보시고 추가를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모든 걸 전공으로 가져가진 않고요. 전공 말고 다양한 활동들을 권장한다.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학생, B 학생이 가장 실은 효과, 가장 좀 좋은 내용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지금보다는 고1 올라가셔서 그때 좀 보시면 좋은 내용 미리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게 대원외고 사례예요. 저는 대원외고 첨삭을 지금 해요, 획득을. 네. 대원외고가 제가 본 학교 중에 가장 잘하는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영재과고, 제가 서울 영재과고랑 대원외고 획득을 보고 이거는 그런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체크해준다라고 느꼈던 게, 근데 똑같은 과고여도 똑같은 외고여도 이제 조금 더 밑에 등록고는 좀 덜하긴 해요. 근데 확실히 요거는 아예 학교에서 모든 전공에 쓸 수 있게 과목별로 그 다음에 전공별로 모범 주제 쫙 세팅해서 자 골랐어. 제출한 세팅 넣어줄게. 시험 끝나고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해줘서 요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향정고를 간다면은 이런 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추가하는지는 1학기 3월 중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3월 딱 들어가고 학교 입학하셔서 3월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도 안 나올 때 그때 미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수행평가가 있고 근데 이런 거에 한계가 있으니 다른 특목고가 이런 걸 하니 나는 그런 걸 개별적으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는 고1 3월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학교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이것도 특목고나 하고 아무리 대치여도 풍문, 중산, 중도는 없습니다. 네, 좀 한계가 있어요. 약간 조금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정부터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그냥 제가 뭐 아이들 중에 손위탁례가 있을까봐 고일 친구가 있을까봐 넣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요걸로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그래서 단과방 윈터스쿨 인간과외 자율형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에서 지금 시기에 가장 고민하시는 게 윈터스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의 장점은 뭐냐면 이동 에너지가 빠집니다. 어디 갇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막 이동하면서 그냥 15분 이동할 거 한 편의점 갔다 와서 5분 지각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 뺏어가고. 근데 다만 얘가 단기간의 효과도 약간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잘 맞는 친구들은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저 고3처럼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친구들인지를 봐야 됩니다. 약간 단시간 갔다 오면 요요 와가지고 갑자기 몸무게 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3 친구 중에 윈터스쿨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서 막 딱 갔다 와서 일주일 쌤, 전 달라졌어요. 전 이제 전 다 할 거예요 라고 다음 주부터 스크린 타임 18시간 갑자기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약간 억눌렸던 게 많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무슨 복수하듯이 누구를 이렇게 정말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뭔가를 통제했을 때 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요요 같은 부작용을 겪는 친구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근데 단점은 뭐냐면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 중에서 이제 보통 인기 있는 강사님을 단과에 가시고 이제 강사님들 중에서 인턴십을 가시는 분들은 단과에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요거로 가는 겁니다. 집중 환경 조성. 그래서 대치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을 수업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수업하지 않고 관리형 독서실의 빡센 버전으로. 그래서 너가 대치는 다 모여있으니까 학원 가더니 너가 여기서 윈터스쿨 시대인지인데도 시대인지 윈터스쿨 하는데 수업 다른 거 듣고 와도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요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수업인지 아니면 강제력인지를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윈터스쿨은 아이와 학부모님의 합이 맞으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강제로 가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 좋고요. 단과 같은 경우는 강의력은 보통 이 중에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학원 외의 시간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외의 특히 기상 시간, 방학 때 막 11시 넘어들더라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관리형 독서실하고 단과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요렇게 제일 많이 하는 대치이지. 그래서 말이 윈터스쿨이지 윈터스쿨이 아니라 관리형 독서실이어서 밥 먹을 시간 줄여주는 거. 내가 아침에 7시까지 독서실 가서 내가 제출한 학원 시간 전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학원 시간 때 이동해서 학원 수업 듣고 다시 거기 가서 점심 거기서 먹고 애들 사 먹고 차리는 거 일이니까 급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고 다시 저녁에 단과 듣고 다시 와서 11시까지 자습. 그래서 대치는 지금 겨울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트가 관리형 독서실. 근데 급식 주면 또 윈터스쿨. 이제 이것과 단과의 조합이 가장 좋은데 향당은 이제 목동까지 가도 그렇게 빡세게 그렇게 하는 게 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개인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사실은 이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약간 뭐 아이에 따라서 원할 수도 있고 혹은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서 방학 때는 저희가 오전에 수업 세팅을 하고요, 일단. 자, 8시까지 와. 세팅을 하고요. 수업 시간 외에 너 다 하고 가. 내 과목 아니어도 돼. 자습실을 아예 만들어 놓고 가둬둡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학부모님과의 상담 안 해요. 왜냐면 요것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윈터스쿨이 아니라 학원에 갇혀서 하는 것도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가둬놓으면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반항도 하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건 들어가고요. 세트 관리는 저 내신 기간에 합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제 수업이 아니어도 학원의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 항상 혜택 받는 제가 들어가고요. 자, 요게 저희 이제 내신 차이인데요. 여기 요 부분은 다 배부 드렸을 겁니다. 중1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시험 유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1 형성평가, 중2 내신이에요. 중3 내신이에요. 큰 차이는 안 나죠? 요렇게 가다가 중3 내신에서 고1 내신 할 때 글자 수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교과서예요. 쉬운 유형. 그리고 중3 같은 경우는 문법 물어볼 때 이렇게 밑줄이 있죠. 그럼 내가 뭘 봐야 할지 보고 찍을 수 있어요. 맛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고등은 밑줄을 안 주거나 밑줄을 닫힙니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등까지는 내가 문법 기본기가 좀 약해도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문법만 잘 익히면 90점 이상이 잘 나옵니다. 근데 고등부는 내가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문법은 택도 없고 모든 문법을 밑줄이 없는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풉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 중에서 방학 없이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요거 못해서 제가 매주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내신하면서 수행 챙기면서 다른 과목 하면서 정리하는 거 전 현실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너 지금 당장 성적 크게 못 올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어디까지만 올라갈 거야. 거기까지 해보자. 이 유형은 지금 버리고 차라리 과학하고 수학하는 게 나아. 지금 나랑 초성만 다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은 단기간 대비를 완벽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내가 어떤 지문이 주어지든 다 문법상 파악할 수 있는 게 비율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플러스 형동구 말고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뭐가 나오냐면 문법 변형 영작이 나와요. 절이었던 거 구로 바꾸기, 문장이었던 거 분사로 바꾸기, 그 다음에 부정문이었던 거 도치로 바꾸기. 근데 요게 그냥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그래서 내가 주어진 건데 지금 형동고사는 사실 잘 안 나왔고요. 고2 열심히 나오고 있고요. 고1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유형들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15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시험 범위 말고 전체 논서술련과 어법 대비가. 그러니까 객관식은 그래도 대비를 할만해요. 조금 올라가요. 근데 요 유형은 좀 더 더디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디게 올라가는 것들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게 수능입니다. 요게 이번 수능은 저번 수능인데요. 실은 이제 요거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아까 Q&A 질문이 나오셔서 고등 내신 유형 차이입니다. 나오지만 말로 할까요? 고등 내신하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먼저 시험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1 모고랑 고2 모고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
아이들 보시는 것을 보셨거나 혹은 고1 모의 시험지 보시면은 수능은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는 듣기랑 그 다음에 주제, 모집파,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자기, 그리고 한 문장 요약, 함축주. 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모든 게 고등 내신에 들어갑니다. 이걸 안 내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향동고든, 휴문고든, 대원외고든 하다못해 국제고등입니다. 요 유형은.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듣기를 휴문고는 어렵게 내고요. 향동고 안 냅니다. 대원외고, 이렇게 애들 휴문고는 듣기를 냅니다. 듣기를 엄청 어렵게 냅니다. 휴문고. 근데 향동고는 안 냅니다. 그래서 요 듣기의 유무는 학교의 고유한 특색, 듣기를 낼지 안 낼지는. 근데 지금 이 인근의 학교 중에서 듣기를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네. 전국에서도 많진 않아요. 근데 외고를 가실 거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외고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외고나 국제고를 가면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해서 새로운 과목으로 아예 중간고사에 듣기, 기말고사에 아티클과 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로 갈 거다라고 하면 휴문고 가시고 휴문고가 배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따라하려고. 그래서 이제 휴문고를 제외한 학교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제 외고를 간다 무조건 있다. 국제고 무조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 없습니다. 과고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유형은 모두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요 유형은 다 냅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아예 별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신의 시험 범위를 전부 수능에 듣기를 제외한 유형이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요 유형이에요. 어법, 수정형, 틀린 거 3개 고치시오 혹은 어법 틀린 거 몇 개야? 그 다음에 문법 적용한 영작형. 조건 줄게 새로 만들어봐. 그리고 논서술형. 근데 이거를 합쳐서 많아야 근데 이번에 조금 증가해서 많아야 30점 맥스입니다. 70%는 모고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등급이 목표니까 1등급은 10%까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이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시험만 갔다 하면 순서 틀려오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잘합니다. 내가 모고에서 얘를 못하는 애들도 내신은 풀어요. 그러니까 모고랑 수능에서 빈순탑이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요. 이 유형을 가장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내신은 내가 공부한 지문이니까 어떻게 풀더라고요. 다만 단어가 있을 때 영어 선제 잘못 모르면 끝이고요. 그럼 보통 그럼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요거 모의고사로 준비하면서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30점 정도 가고 조금 많은 학교들은 35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고는 40점까지 갑니다. 은강여고, 잠실여고, 그다음에 경기여고, 승강여고, 진산여고 미쳤습니다. 진짜 많은데 평동고, 일반적인 남고, 공학은 진짜 맥스 30 그리고 오히려 맥스가 30이고요. 남고일수록 얘가 좀 줄어들어요. 남고일수록 얘를 이제 영작보다 단어 체육 아무리 어려운 중경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거기도 단어 체육으로 들어가서 25점 그렇게 들어가요. 네, 여고일수록 여자애들 많을수록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거의 1등급을 좌지우지할 때 요 점수가 없으면 1등급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유형은 고1, 고2 모고하면서 커버가 좀 되고 그리고 고1 모고에서 틀려도 내가 이번 시험을 잘 공부하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대비가 그 7주 안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7주 안에 내가 모든 어법을 다 알아도 틀리는데 내가 어법을 못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3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내가 요 유형을 쭉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다 맞아도 70점 이걸 다 공부해도 75점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미리 보시면 좋은데요. 좀 볼게요. 그래서 요게 어휘 변형 사례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원문이었고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일반고 기출이고요. conform이 순응하다, encourage가 장려하다죠. 그러면 encourage conform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너 골라 했을 때 comply가 순응하다예요. 그럼 애들이 앞에 안 보고 오케이 나 외웠어. 동의어 comply 해서 틀려온 친구도 있고요. 바뀌어서 잠깐 뇌정지가 순간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시험 범위여도 100% 암기한다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내가 새로운 단어에 적용할 수 있어야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영어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만 절대평가잖아요. 그 이유가 절대평가 직전 전국 영어 100점이 전국 수능에서 1%였어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실은 이게. 그래서 실은 영어가 절대평가인 이유가 만만하다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 산학평준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뿐이 아니라 살다 온 친구들, 살다 오지 않아도 영어를 미리 중3까지 고3 끝내는 친구들 정말 발에 채여서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가 여기서 더 어렵게 못 내. 과열 금지로 쿨다운 시킨 거지. 그래서 고등 내신도 영어 딱 가면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중에서 영어가 난이도 격차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래서 이제 미리 고1 거 풀려보고 고2 거 풀려보고 요거 풀리는 내용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3월달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못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정권 조금 나이스한 편이에요. 향정권은 그래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나오고 세팅을 했고요. 조금 학교가 올라갈수록 영어가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나 혹은 대치가 아니어도 이근에 좀 좋은 고등학교들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때 수능 끝내는 친구들이 발에 좀 채이는 편이어서 조금 학교가 더 좋아질수록 정말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3까지의 실력으로 판결이 아예 고3까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대치에서는 3월 초에 딱 애들 마주하면 이제 보입니다. 너 어디까지. 정말 방학 때 영어에 혼을 가놓지 않는 이상 힘들게 좀 대치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시험 유형하고 시험 범위요. 근데 요거까지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번 향정고 2학년 기출 문제예요. 이번 중간고사였고요. 이번 그쵸. 얘가 지금 원문이었어요. 한번 쓱 들어보실게요.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네가 고대 왕이든 현대 정치인이든 this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어. Over the centuries. 몇 세기 동안 leading to inflation. inflation을 야기시키면서. 이게 원문이었던 걸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paraphrase 했냐면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거쳐서 both ancient rulers and contemporary leaders, 고대 통치자와 현대 통치자들 둘 다 have repeatedly caused inflation, inflation을 야기시켜왔어. brought with it a host, 뭐를 추가하면서 인데 내용만 같지 아예 다른 문법 문장이죠. 이게 원문이 brought이었고요.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완전한에 분사 필요하겠다. VA로 바꾸는 게 포인트였는데 원래 분사였던 lead를 뭐로 가져갔죠? 아예 주어로 뺐죠. 아예 없앴죠. 그래서 얘를 외워봐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1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면 분명 애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해도 안 풀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여서 이 문제풀이 방법은 방학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1 학생 중에 남학생이 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딱 얘기했어요. 시험 참석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은 못 푼다. 이거 못 풀어. 나랑 여름방학 끝나고 너 이거 푸는 게 편해질 거야. 지금 전략적으로 살짝 서술형 힘 빼고 다른 거 다 맞을까? 근데 그 아이가 오케이 했어요. 일단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 학생이. 오케이를 하고, 왜냐하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할 게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신이 영어가 1 나오고 수학 3, 국어 3 뜨느니 2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가 영어 이거 힘든 거, 물론 7점 하면 영어만 하면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국어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3뜨면 오히려 차라리 이 유지하는 게 훨씬 나아가지고 차라리 요걸 지금에서 우리 7점에서 8점 올리자 까지만 들어가서 그렇게 올리고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 4였다가 이제 3 찍고 2 올라가고 다음 목표 1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확 오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리 중3까지 중3 끝나고 예비 고등 때 해놓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좀 애들이 무력해져요. 나 분명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성실을 내가 발휘할 수 없는 시험 문제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점점 공부의 흥미를 좀 떨어뜨려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치 일반고 자사고 등록부예요. 그냥 혹시 뭐 내가 중2, 중1인데 왜 향동도 안 가고 나 영어 갈 거야 라고 한다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요건 좀 쉬운 편이에요. 이게 원본에서 아예 없던 거 낸 다음에 이거 맞아 OX 물어보는 건 좀 쉬운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다음 글을 읽고 왜 V가 B로 기억된 경우가 X로 기억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는지 V, B, X 간의 유사성을 소리 및 형태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간격이 정말 확 큽니다. 이제 대치 일반고 외고 그다음에 특목고로 갔을 때 딱 영어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치랑 좀 높을수록 학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이건 대원외고 내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A부터 F까지 쭉 준 다음에 선지가 A는 F와 C, G를 위한 보조 관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부터 뭐지? 이렇게 들어가서 난이도가 확 달라지죠. 조금 그래서 대치 좀 높은 일반고랑 그다음에 특목 자사에서 영어가 좀 유명한 학교들은 이미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고1 1학기는 이렇게 안 돼요. 약간 자퇴가 그래서 이제 자퇴가 약간 웰컴으로 좀 쉽게 되고 고1 2학기? 2학년 또 본색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래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게 대치랑 외고에서 저희 애가 대청중이 대치에서 제일 그 외고랑 자사고를 많이 보는 학교예요. 외대고를 대청중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영어 제일 잘하는 애였는데 1학년 때까지 잘했는데 2학년 때 성적이 왜 이러죠? 5등급 나왔어요. 이거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중에서 뭐 좀 높은 자사고를 진학을 희망하시면은 좀 미리 그 학교의 기출과 이런 것까지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짐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힘들어하는 영어가 좀 많아서 이렇게 일반고는 이렇게만 나와도 자 반영했다 이거고 이제 좀 올라가면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좀 있으니 이거 좀 감수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들어갔고요. 저희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시험 범위 한번 좀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랑 과학은 비슷합니다. 수학이랑 과학은 시험 범위나 유형이 전부 수능 유형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어랑 영어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학교로. 그래서 국어랑 영어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등 예신하고 고등 예신 일반고. 우리는 이 일반고를 향정고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대치 혹은 외고 기준으로 하고 얘를 수능 모고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거 시험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가 향동고는 영어 모의고사 지문 하나 기준 요 정도 길이에요. 요 정도 길이가 25개 정도. 지금 고2가 25개가 나오고요. 고1은 조금 더럽습니다. 그래서 25개가 나왔고 고1은 교과서 2개 그다음 모의고사 11개에서 13개 그리고 요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향정고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조금 한두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많은 부분을 기상, 원서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험 범위를 모고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내신 공부가 수능과 교를 같이 들어가요. 근데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익히면서 내가 내신에서의 70%를 바로 얘까지 같이 대비할 수 있는데 시험 범위가 기사문, 원서 이래버리면 시험 범위 열심히 공부한 게 얘랑 큰 격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대치 외고는요. 여고 따로 놓을게요. 외고 빼고요. 대치 일반 남고, 그다음에 외고. 애초에 외고는 수능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미 다 맞는 애들이어서 영어는. 그래서 외고는 이제 수능까지 냈을 때 사실은 그게 판별이 안 돼서 수능 플러스 이제 다양한 걸 내니까 별 내려두고요. 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고도 막 사실은 외고까지는 아니어도 모의고사만 냈을 때 모고만으로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 학교들이에요. 얘네들. 모고만 내면 다 맞는 애들. 모고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런 학교들이 여고랑 외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대치랑 일반고는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를 모의고사로 세팅을 해야 아이들에게 편합니다. 그래야 내신 공부랑 요 수능 기출 공부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향동고 2는 아예 시험 범위에 교과서가 아예 없어요. 그냥 전체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번 거 10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거 공부해. 같이 수능 대비할 수 있게.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개수가 좀 적어요. 대치로 갔을 때 모의고사 개수가 60개, 4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국제고 60개에서 80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금 이 시험 범위의 모의고사의 개수가 몇 개까지 가야 수능을 대비하냐면 32개 이상은 돼야 수능 대비에 좀 유리합니다. 근데 향동고는 시험 범위가 좀 작아요. 근데 이것도 알기 힘들다고 하는데 향동고는 점점 늘어가고 있긴 해요. 지금 고3에 비해서 고일가 더 시험 범위가 좋아졌고 이렇게. 근데 지금 향동고일 영어 선생님 중에서 모의고사 내시는 분도 훌륭한 선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고 중에서도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고르십니다. 근데 원서 하시는 분이 원래 작년에 향동고 지금 3학년 친구들 2학년 때 영어생이세요. 그때 했던 기사문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변화도 없이. 그리고 기사문의 내용이 뭐 이번에 브레인런 애들 뭐 무슨 날로 무슨 날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문의 내용이 이걸 대비하기도 어려운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의고사 메뉴를 세팅을 해달라는 약간 의견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전 추천드립니다. 얘가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요즘 1년 동안 내신 공부하는데 힘듭니다. 고2는 지금 너무 좋아요. 약만 누리면 돼요. 근데 고1은 이것까진 좋은데 이거? 이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동하실 예정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요런 게 시험 범위가 조금 이상해지면 약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대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라고 말씀을 제가 애들한테 약간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좋아요. 개수랑 요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향동고가 아까 질문하신 분이 향동고에서 내신이 잘 나오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인데요. 내가 7주, 6주 동안에 25개 준비하는데 요거 30성비에서 풀어요.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개수가 부족합니다. 시험 범위 개수가. 난이도도 조금 더 낮아요. 근데 난이도가 향동고가 좀 격차가 큽니다. 향동고 영어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전체 100점에서 상위 한 30점짜리의 문제는 정말 잘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들고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게 하는데 하위 70%를 얘는 섞여 있어요. 180분 서술형이 70%를 너무 쉽게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하위 30%의 학생들 중에 학습 의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어. 이렇게 조금 있어서 그 친구들 때문에 평가를 너무 편차를 높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조금 양을 늘려야 됩니다. 좀 부족합니다. 개수가. 그리고 이상한 시험을 안 하기. 요게 좀 필요해요. 향동. 네, 그래서 얘를 다 맞는 친구들도 여기서 잘하는 거지 애초에 개수가 조금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점수 말씀드릴게요. 국어도 근데 지금 국어는 좀 반대예요. 국어가
고1 애들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요. 시험 범위를 다 모의고사, 중간고사 쫙, 비문학 쫙 되고 있는데 심지어 비진도 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내신 공부하면 수능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고1은 오히려 국어가. 고2는 좀 많이 적어요, 시험 범위가. 13개. 근데 대치는 국어도 30개 넘어요. 대치. 그래서 이제 양 자체가 조금 적다, 시험 범위가. 근데 이것도 힘들어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대치에서 내는 거 20%도 안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공부의 양이 좀 적어요. 전반적으로. 향동국. 근데 이건 향동국뿐이 아니라 비대치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치 기준으로 이제 5등급제로 말씀을 이 9등급제로 말씀드릴게요. 9등급으로 먼저 지금 5등급 친구들 대학을 안 갔습니다. 아직. 했을 때 1에서 3등급까지 그러면 5등급일 때 이 친구들은 1에서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해는 9등급에서 1, 3이니까 그러면 이 대치는 이 기준으로 수능으로 가져가면 전부 1이 나와요. 네. 상당고는 이러면 3입니다. 고2 모고까지 2가 뜨다가 고3 육로하자마자 3으로 쫙 피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경기고나 대치는 1학년 2학기 기말, 2학년 2학기 기말에 미리 고3 모고를 어려셔. 그리고 사실은 향동고 말고 대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학원에서 다 하고 올라오죠. 근데 이게 모두 학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동고 같은 곳들은 그런 곳이야말로 저는 학교가 견인해서 난이도를 끌 필요가 있다.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게 조금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향동고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지금 고3 친구 있잖아요. 이번에 평균 내신 평점 2.3이면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고대 경영 학종에서 70% 컷이 2.5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혜택도 잘 쳤거든요. 고대까지 쓸 수 있는 친구인데 최저를 아예 못 맞춰요. 4, 3, 4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최저 없는 학교밖에 못 써요. 근데 이게 지금 고3이 고1보다 조금 더 평균 기준으로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3은 이제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전교에 7명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은 지금 고2나 고1보다 조금 더 평균이 더 낮은 편이긴 해요. 모의고사의 평균이. 네. 근데 지금 고2도 이번에 영어 전교 1등한 친구는 1등급을 떠요. 그리고 영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국어는 내신을 잘 안 해줘서 고2 영어로 말씀을 드렸을 때 9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들 향동고예요. 향동고에서 9등급에서 1등급 든 친구들이 7명이에요. 그 중에서 2~3명만 1등급. 향동고에서 1등급이 떠. 그리고 나머지는 2등급. 그러면 이게 안 된 2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제 2에서 3으로 들어가요. 애초에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눈을 자기 옆으로 돌리는데 제가 눈을 얘기하는 게 네 경쟁 상대는 네 옆이 아니라 대치의 내 학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걸 빗도로 듣죠. 그래서 이제 근데 딱 손 맨날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치는 수시를 아예 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수시에서 4에서 5가 뜨는데 정시가 1, 1 내는 거예요. 모고에서. 그럼 벌어야죠. 근데 향동고 친구들은 내신 4등으로 수시 4 4등인데 얘를 버린대요. 애초에 얘를 버리면요. 그 친구들은 공부량이 더 줄어요. 그냥 6 떠요. 그래서 나 서술형 하기 싫어가 아니라 너 남은 70% 다 맞아. 아예 별개가 아니야. 로 가서 일단 공부형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 학원이. 근데 그 이유가 당장 이런 시험 시간 말고 내가 이 시험 기간, 이 시험 범위가 70의 공부 양으로 총회 호전이 나와도 120의 공부를 유지해야 고3 때 폭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조금 과가 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 기간이야 바로 과목에 힘들어 나가면 줄여주지만
일단 공부의 양을 과목별로 늘려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마다, 내신마다 내가 그냥 단순 내신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결국 너네 학교 선배를 봐. 이 점수로 반영이 안 돼. 공부 양을 매 시험마다 치고 올라가야 고3 때 저 최저 못 맞춰서 학교 하향 지원해야 돼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등부의 현실 때문에 각 초등부, 중등부별로 뭘 하면 좋을지입니다. 초등부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어휘 필요하고요. 초등, 중등 똑같아요. 문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모든 친구들 공통은 아닌데요. 이제 만약에 살다 왔거나 내가 저 굳이 문장 구조 파악 없이 문법 다 맞아요. 레벨 테스트상 나와요. 그러면 저 이거 떠날게 안 해도 돼. 문제는 많이 풀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부가 된 친구들이 10%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네이티브처럼 했다 라고 해서 레벨 테스트상 드러난다 라고 하면 저는 이 과정에서 힘을 빼고 독해력 가도 돼 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거를 문법을 정리를 안 하면 이 유형을 풀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리고 그렇게 막 나 살다 왔거나 혹은 살다 하지 않아도 공부를 약간 네이티브처럼 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요거를 근데 그 친구들도 오픈성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 능통하지만 국어 문법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좀 바로바로 나오네 싶으면은 한 중3 기준으로 요거를 약간 힘 빼고 심화 독해로 가도 괜찮고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문법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겁니다. 중3까지는 그게 티가 안 나다가 고1부터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초등부랑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등부는 특히 중3까지의 내신의 특징이 문법이 분절되어 있어요. 그냥 그 시험 범위의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시켜요. 근데 고등부는 그게 아니에요. 한 문제에서 모든 걸 다 다양하게 적용한 다음에 풀어봐 라고 해서 요게 조금 미리 이게 한 큐에 안 됩니다. 한두 달로 안 돼서 요 과정을 좀 미리 해야 고1 때 나 중3까지 100점이었는데 고1 70점이에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중등부에 요 커리큘럼을 좀 깔아놨고요. 좀 대화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의 내용을 다 잘했어도 각각의 항목은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중등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최소 최대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내가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의 예를 풀기 위해서 예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도 요 부분은 한 번 더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 수학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2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커리큘럼이 중2 내신 이렇게 하면서 중3, 중1 필요한 걸 동시에 들어가요. 수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필요한 단원들을 뽑아서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선행 같이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면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요거 해요. 이렇게. 우리 이번 달에 이거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수학은 그 핵심 단원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핵심 단원들 정도는 꼭 이번 고등부 올라오기 전에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최소 최대는 꼭 해야 됩니다. 고차함수에서 꼭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는 연산, 방정식, 서술형, 그리고 그 수리 논술형 대비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력 수학은 어느 정도 내가 수학의 수치를 하니까 이해가 된다면 전 추천드립니다. 사고력 수학하면 나중에 수리 논술한테 유용해요. 근데 수리 논술이 네가 수리가 1등급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전형이어서 지금 기본적인 내신이나 지금 학년의 범위를 못하는데 사고력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잡히면 사고력 같이 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요 수에 의해 오토입니다. 방정식과 부동식에 의해 그 다음에 요 부동식과 방정식에 의해서
특히 함수와 함께 최소, 최대 개념 추가로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등, 중등의 커리큘럼이 고등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모든 강사님들의 공통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게 일단 이제 분석과 강의력은 최고 수준이시고요. 이제 기본기 훈련으로 변형 문제, 워크북 모든 과목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는 매번 숙제와 그 학생의 수행 능력을 그리는데 등수가 안 나갑니다. 한 번 나갔다가 원성을 너무 들어서 등수 나가지 않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드립니다. 드리는데 등수 드리지 않고 이제 특히 이제 매주 시험 보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주 시험 보지 않기도 해요. 시험 보는 회마다 드리고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숙제 점수가 나갑니다. 숙제를 뭘 해왔고 뭘 안 해왔는지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는 매 수업 시간 저희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걸 같이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희 고등부의 얘기인데요.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강의를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면 어떻게 나올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 범위를 모든 문제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범위를 풀려주면 비슷하게 풀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내가 모의고사에서 빈순서를 못 풀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많이 풀어보면 내신에서 빈순서는 또 풀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서 말하면 되고요. 요거 지금 고1 겁니다.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1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저희가 적중하는 예시이지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요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요건 좀 쉬운 편이지만 요런 것들이 좀 고1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적중이 잘 됐다라고 말씀, 다양한